너 지금 한 번에 성공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자, 일어나고 합시다. 뭐야, 소미 니 혼자 있는데? 안 덥잖아. 아니요? 좋아요. 아, 좋아요. 그나마 이 자리가 덜 춥지 않나? 자, 몇 조 할 차례죠? 영재 파트 할 차례 맞죠? 네. 네 카톡. 아니, 제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 자, 45조 끈 필요 없죠? 네. 그러면 47조까지 우리가 그때 연습이 됐었지 얘들아. 네. 그러면 오늘 뒤에 풀이 먼저 하기 전에 진도 이제 3개 조금만 더 나가면 되거든. 오늘 딱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까지 하고는 진도도 안 뺄 테니까 진도 먼저 좀 뺍시다. 네. 그리고 풀이하고 좀 어려운 문제 살짝 막 같이 보는 것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미리 매기세요, 재한 씨. 아니, 자꾸 매기는 거 까먹고. 이 수평이 안 맞아. 아니야?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냐? 뭐야? 언니야. 나 오늘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잤는데. 호호, 범위도 적고 성적표 나왔어요. 밤에 안 잤어요. 가져오라. 이미 성진 쌤한테 냈어요. 잘했습니다. 아, 맞다. 신청서. 아 맞다, 캠프 신청서. 이거 아니야? 캠프 신청서. 아니. 맞다. 응? 맞다. 캠프 신청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저한테 뭐, 제출. 그러니까 일단 절도 안 잤어. 저에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자고. 내거 없겠지. 근데 너무 귀찮아. 니 가? 그러니까. 가니까 늦지. 가봐. 놀라라. 네 주민번호가 왜 7로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4입니까? 왜? 우리 이거 왜 4야? 우리 공모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네? 뒷자리가 다르잖아. 뒷자리에서 아니 앞자리야. 앞자리. 야, 7로 어떻게 시작하냐고 지금. 아, 7, 07 때문에. 사람이. 우리 엄마인데. 와, 우리 엄마. 07년생이에요? 네. 어색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색하다. 07년. 10이 더 어색하지 않아요? 10이면은 몇 살? 지금 중1이요. 그렇게까지 제일 2학년은 어떻게 앞이 1이 지금? 07. 내가 07이 나한테 좀 특별한 그 해여가지고 07 군번이어가지고 대박. 자 48쪽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필충 정도까지 했던 거 아마 여러분 문제 좀 풀어봤을 거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게 될 파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여러 가지 증명법부터 해가지고 절대 부등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까지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얘들아. 정말 어려워요. 그나마 여러 가지 증명법에서 제일 쉬운 거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때 대우를 가르쳐 드리면서 대우는 보통 언제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지? 주어진 명제가 어떨 때? 더러울 때는 그 명제를 일단 뭐 시켜본 다음에 대우를 시켜본 다음에 대우 시킨 게 참이면 원래 명제도 뭐일 거니까? 참일 거니까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해석이 좀 힘들어. 이거는 내가 국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국어를 잘해도 해석하기 힘들겠다 싶은 거는 일단 뭐 시켜봐라? 대우를 시켜봐라. 그럼 그 대우 시킨 게 참이면 원래 거도 뭐일 거고 참일 거고 대우 시킨 게 거짓이면 원래도 뭐다? 거짓. 근데 우리가 그냥 A, P이면 Q이다가 명제야. 근데 걔들의 자리를 바꾼 Q이면 P이다는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은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얘들아. 근데 걔를 부정시킨 명제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거짓. 거짓이 되는 거겠죠.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거를 부정시킨 거는 뭐가 될 거다?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 수 없다. 역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역은 우리가 직접 써보고 그거를 해석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우는 원래의 명제랑 항상 어떻다? 같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있는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우리가 좀 해보자. 293번 보세요. 293번 보십시오. 자, x하고 y를 곱한 것이 0이 아니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냐가 참인지를 봐달래.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쉬워, 좀 껄끄러워. 껄끄러우면 일단 쟤를 뭐 해보자는 거야? 대우를 시켜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면 뒤에가 지금 사이에 이고가 들어있잖아. 저 이고는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대우 시켜보자. 뭐부터 와야 돼? x는 0 또는 y는 0 이면 x, y는 0이다 라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가는 뭐가 들어가야 돼? 는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0이라고 가정하면 y가 뭐가 됐던 간에 x, y는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겠죠. 근데 x는 정확히 모르는데 y가 0이 돼버리면 x가 뭐든 간에 x, y 값은 뭐가 된다? 0이다. 그럼 이 대우시킨 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뭐일 거다? 얘가 지금 뭐를 이용한 증명법이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겁니다.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기류법에 비해서는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기류법이 어렵거든. 기류법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장이 나와.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 또는 루트 3은 유리수이다. 가 거짓임을 귀루법으로 증명하시오. 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뭐 두 실수 A, B에 대한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뭐 이거를 증명해라 하고 그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빈칸만 채우면 되는 문제잖아. 얘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나쁘게 마음먹으면 그냥 문장 하나 던져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증명하세요를 쓰라고 나올 거거든. 그럼 너희는 그 문장을 풀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출제된 적 있는 학교가 대레사. 그냥 한 문장 준 다음에 기류법으로 증명해라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통으로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남도 올해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연습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금성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선생들이 갑자기 막 교장한테 단체로 혼나가지고 막 이번에 진짜 어렵게 내야 된다, 평균 확 떨궈야 된다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귀류법을 진짜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혹시 뭐 너희는 그냥 모의고사 대비한다 생각하고 좀 외워두세요. 그럼 이제 귀류법이 뭔지를 좀 보자. 귀류법이라는 것은 요것들이 의미하는 거를 좀 잘 해석하기만 하면 방법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 우리가 귀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죠? 그러니까 귀, 그냥 이 귀 말고, 그러니까 그 한 글자만 쓰는 거 말고, 무슨 어떤 말 앞에 귀를 붙여가지고 쓰는 거에 뭐 기환, 귀향,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냥 잘 모르거든. 귀국,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귀가 의미하는 건 뭐야? 돌아오다, 돌아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유자는 혹시 뭐를 뜻하는 걸까? 그러니까 흐름을 역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를 역행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건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명제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결과를 일단 우선적으로 부정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기루법의 시작은 주어져 있는 명제를 하지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몇 쪽 하고 있습니까? 57쪽이요. 57쪽을 왜 지금 그거 풀고 있지? 한 문제 더 풀렸습니다. 기류법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기류법의 시작은 일단 주어져 있는 명제를 뭐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할 거다? 부정시키는 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주어져 있는 명제를 부정을 시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면 그 부정시킨 건 뭐가 될까요? 거짓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명제를 부정을 시켰어. 그런 다음에 그 부정시킨 명제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얘가 중간에 갑자기 모순이 발생이 된 겁니다. 모순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부정시킨 명제가 뭐라는 걸 뜻하는 거지? 거짓임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뭐일 것이다? 참일 것이다를 쓰는 게 귀류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기류법은 참인 문장을 부정시켜 가지고 모순이 발생돼서 원래 게 참이다를 쓰는 게 무슨 법을 쓰는 거? 귀류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기류법의 시작은 뭐부터 한다? 명제를 부정을 시킵니다. 그럼 부정시킨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이 될 거니까 모순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정시킨 명제가 거짓이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어졌던 그 명제가 뭐가 될 거다? 참이 될 거다. 이 순서가 결국에는 귀류법이 될 거야. 알겠니? 우리가 쓸 귀류법이 그런 거야 그냥. 귀류법은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걔들을 우리가 문장만 이제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 자 이제 해보자. 294번을 한번 볼게. 자 명제가 주어졌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다? 음수이다. 음수이다. 근데 우리는 얘를 뭐 해버리자라는 거야? 부정. 부정시키자라는 거죠. 부정시키면 어떻게 되죠? 음수. 이거 귀류법 맞나?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아니다. 이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인데. 이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봐봐.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명제 봐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 음수이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대우를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라는 거를 우리가 부정시키면 뭐가 되지? 모두 뭐가 된다? 양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 맨 첫 번째 줄 봐. 이제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네모 박스 하나를 봤더니 A, B 모두 뭐가 아닌 실수라고 돼 있어. 그 주어져 있는 저 결과를 우리가 뭐 한 게 왔어요. 부정시킨 게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원래는 기류법으로 풀어야 되지만 뭐로도 풀 수가 있다? 대우로도 얘는 대우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음이 아닌 실수하기 위해서는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저 가자리에 뭐 들어가면 될까?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도 0보다 어떻다가 돼버리는 거야?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대우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비유법으로 바라보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결과를 부정시킨 게 먼저 왔기 때문에 걔를 잘 봤더니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하고 B가 모두 음이 아닌 실수라고 부정을 시켜버렸더니 A 플러스 B가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우리는 문제 자체에서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이라고 돼 있잖아. 얘가 성립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지금 A, B가 모두 음이 아닌 실수라고 부정을 시켜버렸더니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이라는 게 될 수 있다 없다? 모순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부정시킨 문장이 뭐라는 뜻이야? 거짓이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뭐가 될 거다? 참이 될 거다. 뭐 이런 걸로 기류법으로도 해석은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류법은 요거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니야. 기류법에서 좀 좋다라고 말하려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누구냐면요. 저런 거 365번 정말 많이 나와요. 저 루트 5 대신에 어떤 거 집어넣어서 새로운 문제로 만들 수 있을까? 루트 3, 루트 7, 루트 11, 루트 13 다양하겠죠. 근데 그렇게 두 자리까지는 잘 안 가고 보통은 3 아니면 5로 나와요. 루트 3이 무리수이다, 루트 5가 무리수이다. 둘 중 하나가 보통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48쪽. 자, 저번에 우리가 이걸 처음 수업할 때도 제가 이 말을 꺼냈던 것 같은데 여기 혹시 그 반지의 제왕 아는 사람 있어? 그 스미골 알죠? 마이 프레셔스 하는 애. 알아요. 못생기네. 그렇죠. 못생기는 해골 같은 애. 그 우리가 거기에서 절대 반지라는 게 나오는데
반지인데 그 절대 반지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놈인 거야. 걔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도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뭐가 붙었지? 그럼 얘는 절대적으로 뭐 하는 부등식일 거라는 거야? 성립하는 부등식일 거라는 거야.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는 순간 걔는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부등식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는 무조건 그 부등식은 다 성립을 해야만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절대 부등식이고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외워서 하셔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겨서 판단해도 되고 양변을 뭐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었지? 제곱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인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우리가 이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결국 양변을 뭐 하는 케이스에 제곱하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는 걸 별표 쳐놓고 하나씩 같이 좀 해봅시다. 절대 부등식 밑에 보면은 뭐 저런 게 성립되게 하는 실수의 성질 돼 있죠. 저거 별표 좀 쳐놓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했지만 집 가서도 좀 여러분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B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A-B는 무조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절대적인 부등식인 거죠. 왜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넘기고 또 반드시 성립이 돼야 하는 부등식인 거니까 얘도 절대 부등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자체에서 A, B가 무슨 수라고 가정이 돼 있어? 실수야. 그럼 A도 실수고 B도 실수니까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다라고 배웠지? 크거나 같다라고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A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A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 제곱도 0보다 어떻죠?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떨까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2번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겁니다. 1번보단 2번이 훨씬 많이 쓰여요. 2번에 별표 한 2개만 쳐놓자. 자, 그 다음에 문제 자체 또는 어떤 설명 자체에서 A, B가 실수라는 말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실수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했는데 0이야. 그럼 우리는 이 A, B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을까요?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은데 그거 두 개 더해서 0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A하고 B도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3번도 제법 많이 쓰이는데 그래도 2번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이나 A의 제곱이나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면 이 A, B가 무슨 수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허수까지 포함됐다면 우리가 순허수를 제곱하면 걔는 뭐가 튀어나오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고 그런 거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A, B가 무슨 수로 제한됐을 때만 실수로 제한됐을 때만 저런 게 성립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절대값의 A 곱하기 B는 우리가 각각을 절대값 씌운 다음에 둘을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 왜냐하면 이게 양이어도 절대값 씌우면 양이 나오지. 음이어도 절대값 씌우면 뭐나? 양이로 나올 거야. 아유. 습기가 왜 이러지 이거? 안가밖에 온도차 때문인가? 그렇긴 한데. 화학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거 거의 다 똑같았죠. 안가밖에 온도차가 있으면 이렇게 야, 습기가 근데요, 나. 설명이 하겠어도 돼요? 응? 하겠어도 서서 들어오도 돼. 대신에 그 이런 가서 들까? 책은 두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책할 정도라. 자,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A, B가 계속 해가세요. 요것도 우리가 당연히 성립되는 거고 A, B가 실수일 때만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허수일 때나 복소수일 때로까지는 제한이 절대 안 갑니다.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실수로만 제한이 될 때가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라고 돼 있어. 얘는 지금 제한이 돼 있지 얘들아. 네. 근데 우리는 제한이 어떻게 걸릴 수도 있을까 그러면? 부호가 좀 다를 때도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그런 문제 하나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때 쭉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요 상태가 막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칩시다. 둘 다 0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큰 상태지? 그럼 누구의 제곱이 당연히 더 큰 걸까? A 제곱이 무조건 더 커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이쪽. 아 마이너스.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크죠? 있는데. 아 그래? 소수.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얘가 0.3이야 얘들아. 얘가 0.2야. 누가 더 커? 0.3. 어이씨 이거는 내가 잘못 표현했다. 마이너스가 섞여야 돼요. 마이너스가 섞여야 됩니다. 야, 요 형태는 무조건 성립이 됩니다. 요 형태는 성립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지 얘들아. 역수시킨 거. 우리가 이러한 값이 있는데 걔들을 역수시킨 값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네. 반대가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해? 네.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근데 얘를 뒤집으면 얼마야? 얘도 뒤집으면 얼마야? 그러면 누가 더 큰 게 돼버리지? b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더 큰 게 되니까. 그래서 역수시킨 거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부등호가 유지가 되고 어떨 때 반대되는지 아셔야 되고, 부등호가 반대됐을 때도 언제가 부등호가 유지가 되고 반대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게 쭉 정리 한번 해줬을 때 나중에 여러분 뭐 외우면 제일 좋지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왜냐면 까먹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2번은 다 별표 쳐놨지 얘들아. 네. 틈날 때마다 한번 쭉 보세요. 문제 풀기 전에 항상 읽어보시고 다시 문제를 푸세요. 우리가 뭐 모든 과목이 그러하지만 문제 풀 때 제일 여러분이 안 해야 되는 게 뭐지? 그렇지. 요거 최악이에요.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들 있죠. 그냥 문제 안 푸는 것만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뭐 외워야 될 거 쭉 외우시고 개념 같은 거 챙긴 다음에 여기 풀 땐 뒤에 풀 땐 최대한 앞을 안 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럼 그냥 숙제를 위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 숙제 지나고 내가 풀이해주고 며칠 지나면 이거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이거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그 좀 바꾸려고 했어야 돼 항상. 그러면 48쪽으로 가겠습니다. 48쪽 이게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얘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몇 번일까? 4번? 4번의 별표 좀 여러 개 치세요.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만큼 조금 강조를 시키세요. 산술기하는 절대 우리랑 뗄 수가 없어요. 얘를 배운 순간부터는 언제 얘가 나올지 나도 예측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 얘를 산술기하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풀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산술기하를 쓰인 문제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산술기하가 쓰인 문제, 산술기하로 답을 내야 되는 문제는 뭐가 제일 어렵게? 뭐가 제일 어렵고 뭐가 제일 중요하게요? 산술기하를 써야 한다라는 걸 눈치채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대놓고 산술기하라는 거를 이제 주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 그럼 막 이제 이상한 방법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상한 방법으로 가버리는 순간 절대 그 문제 못 맞춥니다. 왜? 산술기하는 산술기하를 써야만이 답이 나와. 다른 방법으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활용되는 문제들. 알겠지? 그래서 어떨 때 산술기하를 쓴다 그런 거 제가 멘트 드리면 잘 기억하셨다 문제 적용하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위에 했던 절대부등식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볼게. A, B가 모두 무슨 수로 제한돼 있지? 실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제곱 불마의 AB 플러스 B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떠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항상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도 0보다 어떠하고?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도 0보다 어떠하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무조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모두 뭐일 때? 0일 때만 성립이 돼요. 그럼 0이 아닐 때라는 것은 항상 0보다 어떻다가 성립된다는 거야? 크다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항상 크다.
얘는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아요, 틀려요? 실수요? 실수일 때. 네, A, B는 실수로 제한된 겁니다. 항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다 해야겠죠. 요. 왜냐면 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방금 배웠으니까 0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내가 항상이라고 말을 붙였잖아. 아닌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순간 이 문장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집합이든 명제든 모든과 어떤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 특히 이 절대부등식은 아닌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순간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그런 문제 아니었어? 발레? 네. 발레 찾는 문제 죽어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하고 낚시를 했는데 다 팔딱팔딱하죠. 원래 대부분이 그렇게 낚여. 그러니까 잘 기억을 조금 해도. 자, A, B, C가 이번엔 실수입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은 왜 성립이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봐봐.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에 자, 요거 뭔가 이 공식을 모를 것 같은 사람은 우리 반에 없긴 한데 태영아, 네, 요 앞에 식 혹시 뭐 형태 바꾸는 거 기억합니까? 2분의 1. 오. 일단 시작이 맞아서 2분의 1. 응. A B의 제곱 더하기 그래 왜 이러지? B C의 제곱 더하기 C A 제곱. 잘하네. 혹시나 했는데 잘하네. 2분의 1의 전체 묶은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 C 빼기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 자체에서 A, B, C가 무슨 수라고 제한됐을 거야? 실수. 실수야. 그럼 실수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0보다 어때요? 그거나.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그거나. 그럼 그러한 세 개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은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그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딱 성립이 될 때는 A, B, B, C, CA가 모두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A, B, C가 같을 때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번, 2번 차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위에 거 등호는 A, B가 같으면서 뭐로 같을 때만 0으로 같을 때만 성립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세 개 형태가 나와서 얘가 성립될 딱 는이 성립될 때는 A, B, C가 어떨 때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A, B, C가 같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삼각형 모양 결정 문제들 기억납니까? 얘가 항상 성립될 때, 등호가 성립될 때는 결국에 무슨 삼각형일 때가 되겠어? 정삼각형일 때. 이렇게 연관성 맺어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의 A 플러스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 얘는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는 확정적 플러스죠. 얘 확정적 플러스죠.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음이라면은 이 둘을 더한 거는 절대값 씌운 다음에 더한 것보다 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값이. 하나는 양인데 하나는 음이야. 근데 얘는 양이고 얘는 양이고 얘는 뭐 양을 쯤인지 모르지만 값은 현저히 어떻게 돼 있을 거야? 따라 떨어져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 그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아시죠? 안 어렵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번 묶어서 별표 하나 정도 쳐놓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우리가 저 절대부등식 2번에 3번 정도 급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 파트들도 계산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막 수학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천천히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파트입니다. 말 가지고 장난치기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번 시험 범위는. 그래서 수를 잘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문장을 차분하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조금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기말고사에서는 다시 계산 파트로 넘어갑니다.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파트는 좀 문제를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푸는 습관을 길러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별표 많이 쳤나? 여기 산술이 뭐예요?
그냥 산술에는 그냥 더하기 빼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덧셈의 평균입니다. 우리가 덧셈의 평균 보통 어디에서 쓰지? 그냥 너희가 이때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평균은 보통 무슨 평균인 거야? 산술 평균이야. 우리가 세 과목 쳤어. 세 과목 평균 구하려면 뭐 하면 돼? 그렇지. 3개 더한 다음에 3 나눴죠. 10과목 쳤어. 10개 더한 다음에 10 나누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무슨 평균에 해당되는 거? 산술 평균입니다. 너희가 살면서 기하 평균이라는 걸 써본 적이 있을까? 아마 단 한 번도 없을걸요. 뭐 몰라. 나같이 수학 숫자 변태들이 있다면 해보실 수도 있어. 1하고 9를 곱한 거는 뭐의 제곱이랑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선 여러분이 기하평균 쓸 일은 없거든요. 아마 너희가 요 기하평균 지금 배우는 요 과정 말고 언제 최초로 배우게 되냐면 수원, 수열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때 우리가 나중에 등비 수열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그 파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하평균이란 걸 배울 건데 얘는 뭐의 평균이라고? 왼쪽은 뭐의 평균에 해당된다? 덧셈의 평균입니다. 얘는 뭐의 평균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곱셈의 평균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산술 평균은 무슨 평균? 덧셈 평균. 기하 평균은 곱셈 평균.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라는 거에 덧셈 평균 구하려면 둘 더한 다음에 뭐 해줘야 되지? 2를 나눕니다. 그러면 기하 평균이란 건 둘이 있으면 일단 이 둘을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거기다 뭐 씌워주면 되게? 루트 씌워주면 돼요. 이게 기하 평균이에요. 덧셈은 둘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거야. 셋을 곱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거야. 셋을 더했으면 3을 나누겠죠. 그러면 기하 평균은 둘을 곱한 다음에 몇 승근을 걸어주는 거야? 2승근을 걸어주는 거야. 3개짜리 기하 평균은 셋을 곱한 다음에 뭘 걸어주면 될까? 3승근 걸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기억하려면 산술 평균은 덧셈의 평균, 기하 평균은 뭐의 평균? 곱셈의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A도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다라는 멘트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다루는 두 개의 숫자가 확정적으로 양수일 때입니다. 는영이 붙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산술기하는 는영이 붙어도 절대 산술기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산술기한 같다라는 눈치를 채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조건이 두 수가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 크다라는 멘트가 있어야 이거 혹시 산술기 아닌가? 라는 의심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산술 평균이 누구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기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기억을 안 할 거야. 살짝 바꿔서 기억을 할 거야. 양변에 누구 곱해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둘을 더한 것은 둘을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운 다음에 2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로 기억을 할 겁니다. 요렇게 항상 말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둘을 더한 것은 둘을 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다음에 2 곱한 것보다 어떠하다? 크거나 같다. 말로 기억해야 된다. 다 기억했어? 한 번만 더 읊어볼게요. 둘을 더한 것은 둘을 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2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추가로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등호가 성립될 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등호가 언제 성립되냐면 이 A와 B의 값이 같을 때 성립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된다? A 값이랑 B 값이 어떨 때만? 같을 때만 성립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쓸게요. 등호는 이 같다라는 게 성립될 때는 A하고 B가 어떨 때? 같을 때만 성립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값을 가지고 놀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뭐라고 써야 되니?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만 성립.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안 적어도 돼. 그냥 있는 거라서. 알겠죠? 온도 올려도 돼요? 아니요. 많이 추워? 이쪽 자리로 오세요. 이쪽 자리가 바람이 그나마 더 불고.
지금 이렇게 추운데도 조불고 있는데 너 계속 조불어.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왜 이렇게 졸아? 치권증 운동 문제 만들고. 막 금지시킨다. 네? 차라리 더 일찍 밥을 먹고 낮잠을 30분 정도 주무세요. 졸면서 1시간 쓰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 그럴 바에 30분 꿀잠 자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럼 맛을 살짝 같이 봅시다. 299번을 한번 보자. 299번을 볼게. 당연히 풀 줄 알겠지만 일단 연필 내리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문제 맨 처음에 x가 0보다 어떻다라는 멘트 줬어. 0보다 크다라는 멘트 줬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누구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지?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체크해야 되냐면 x가 0보다 크죠? 네. 얘 무슨 수야? 양수야. x분의 1도 무슨 수야? 양수죠? 그럼 양수인 거 두 개를 더한 거에 무슨 값을 묻고 있다? 최소값. 그럼 저도 지금 멘트 하나 드릴 건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뭐를 써야 되나 보다 생각하자. 산술기하. 그래서 우리 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 페이지에 그 옆에다가 합의 최소라고 적어 주십시오. 합의 최소. 합의 최소. 합의 최소. 그렇죠. 뭐 기만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붕해요? 근데 혜연이 진짜 못 쳤는데? 뭐 했어? 소희 뭐 했는데? 점심시간에 드럼 쳤어요. 드럼을 쳤어? 아 어디서? 학교에 드럼도 있어? 음악 밴드 있으니까 맞네. 드럼? 고배 최대일 때는 없어요. 고배 최대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헷갈렸잖아 새끼야. 합의 최소일 때 일단 우리가 산술기하 의심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배 최대를 물을 때도 우리는 뭘 의심해야 된다? 산술기하입니다. 이게 제일 적어요? 합의 최소 옆에다 고배 최대까지 같이 적으세요. 근데 보통 합의 최소가 나오는데 고배 최대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져가야 돼. 우리가 지금 눈치채야 되는 거 우리 두 가지 다 배웠거든 얘들아. 일단 주어진 두 숫자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게 필요해? 크다. 양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한테 뭐를 묻거나 뭐를 물으면 합의 최소를 묻거나 고배 최대를 물으면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되면은 우리는 뭐를 써야겠구나를 생각하자. 산술 기하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니? 이거를 배운 순간부터는 요 수학하 말고도 수원이든 수투든 미적분이든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알겠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우리가 이 둘을 더한 것은 이 둘을 뭐 한 거에다가 곱하면 얼마인데? 거기 루트 씌우면 거기다 2 곱하면 그럼 얘는 2보다 지금 어떠하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 전체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최소 값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머리 들어봐. 그 다음에 우리는 등호가 언제 성립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말 뜻은 이 2라는 값을 얘하고 얘가 얼마씩 나눠 가진다? 1 나눠 가진다는 거잖아. 즉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2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x가 0보다 크니까 4x 당연히 0보다 크죠? 네. x분의 9도 당연히 0보다 어때요? 저요. 그리고 합에 뭐를 묻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써야 될 것 같다? 산술기야. 자, 이 둘을 곱하면 얼마야? 36 루트 씌우면 거기에 2 곱하면 자,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될다라는 건 이 11을 얼마씩 나눠 가질 때? 6으로 나눠 가지니까 4x가 6이려면 x는 얼마야? 2분의 3이겠죠. 그럼 확인해야겠지. x분의 9가 6이려면 x는 또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 즉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12 12를 가진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답은 그냥 12만 적어도 돼. 여기서는 12만 적어도 되죠. 근데 요거 항상 잘 기억해야 돼. 얼마씩 나눠 가지는지.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x값은 얼마인지 요거를 구할 줄 알아야 학교 시험에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배웠을 때 제일 잘하니까 지금 바로 하나를 해볼게.
61쪽에 374번만 푸세요. (61쪽에) 374번만 푸세요. 아 맞다, 너 이거 줘야 될 거 있다. 이거 좀 너 거 가지고 뒤로 좀 넘겨줘. 너 거 가지고 뒤로 좀 넘겨줘. 이름 상관없죠? 응? 이름 상관없죠? 이름이 있어. 이름이 적혀 있어? 아닌데? 이름은 상관없어. 그 본인들 보셔도 되고 나중에 집 가서 부모님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보호자분들한테. 아. 그냥 우리 방학동안 일정 정리된 거예요. 1, 2, 아 괜찮아. 알고 있는 아 다음 수학도 시험 줘요? 모의고사 안 줘? 아닌가? 아니 모의고사 달라고 했어. 내가 달라고 했어 새끼야. 니들 때문에 내가 달라 했다. 니들 모의고사 빼면 무슨 상 받을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15점 이상. 15점 이상 어떻게 오르냐? 모의고사 없지 않아요? 내가 내 넣자고 내신인데? 했습니다. 좋아요. 거기엔 안 적혀 있는데 줄 겁니다. 아 나 진짜 그거 다 선거 근데 저 약간 턱걸이에 뭐가 있나 봐요. 내신도 내신인데 모고도 국어가 1점 차이로 3등급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들었어.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었어. 심지어 저가 제가 77이고 한치가 79였어요 저 이번에. 78이 2등급 컷이었던 거예요. 근데 좀 작게 나온다. 네, 이거 등급은 못 말했는데 나 15점 떨어졌는데. 그래서 쌤이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 나락하라니 이거 해줘야지. 등급이 있으면은 연락 나왔어? 내가 그 상당한 등급에서 1등이라고 아, 그럼 15점 이상해요. 떨어졌는데. 한 명만 지금 근데 내가 등급 올라 나 그거 나 이제는 나 그거 우리 잘못이 예시는. 없습니다. 우리 22등 가지고 이번에 24등이고. 얘들아 요거 너희 풀고 내가 풀이 하고 쉴 거야. 네. 이거는 나중에 그 보호자님들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10,000원 주는 걸 5,000원 주는 거예요? 그거는 원장님 마음이겠지? 그냥 5만 원 주시면. 듣는 과목이요? 근데 항상 5,000원 그럴걸? 주는 거 같은데? 듣는다 조용히 보면요. 2학기 시간표 정해진 거 없죠? 이 시험을 짜서 등급 1등급 안 많아요? 2등급 아직 근데 왜? 여기 다니는 거 학교 쌤이 자제하지 마. 저한테 물어본 것도 있는 없이 어. 저를 정독실에 넣어주셔가지고 아니 여기 안 한다고 하세요. 그건 네 의사 없이 결정한 거니까 안 한다 하세요. 찍히는 하지 마세요, 하지 거. 마세요. 내신이 2등급 그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 이미 거하게 찍힌 거 같던데. 하지 마, 정원아. 네? 하지 마. 진짜 그거가 네 정독실에 박아 넣으면 뭐 하고 있을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정독실 하지 마. 네 힘으로 안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해서라도 빼. 학교 정독실? 무조건 빼세요. 빼세요. 우리 옆에 있잖아. 기숙사 애들이 있어. 차라리 그냥 정도실 있어 몇 개. 집에서 쉬어. 차라리 집에서 쉬다가 그냥 와가지고 공부하고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할 걸 하든지 하고. 하지 마. 이건 부탁이야, 부탁. 하지 마. 근데 안. 이거 진짜 내가 쌤이 네 편이 아니야 무슨? 아니 그냥 저번에 그 한 부장쌤이 방학 때 자습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냥 자습해라 이러고 바로 그냥 정독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 싫어요 하고 그냥 빼면 됩니다. 빼십시오. 아니요, 찍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의사 안 먹고 지멋대로 넣으면 그 새끼 잘못이지. 근데 또 안 한다면 그 개ጣ 말이야. 새끼라니. 그 새끼들이 이건 안 보겠지? 나도 상관은 없다. 야 영상 다 그런데 그거를 영상 봤는데 다 그거 학교 쌤이 그 뭐냐 저보고 학원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 학원 시간표를 저한테 맞춰라 그렇게 말하셨는데 오면 찾아오십시오. 누군지 모르겠지만. 꺼지라 그래. 세상이 그렇게 내 우선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노.
나도 너희들 다 맞춰주고 다 해주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 근데 나에게 또 어디 적당한 타협이라는 건 좀 필요하더라고. 먹을 거 주잖아. 아씨 미친. 야 뭐야, 먹을 거 가지고. 야. 내가 먹을 거 줄게. 아니, 진짜요? 먹을 거만 받고 안 하면 좀 미친놈 진짜. 답 나왔어요? 치킨 나요. 호연이 나왔어? 네? 나왔어? 계산 실수해서 다시 하고 있어요. 요거 풀이하고 조금 실시간 줄게. 네. 근데 아니요? 이게 자연수 나오는 거 빼야 되는 거예요? 몇 개? 왜 빼? 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잖아. 네. 빼면 안 되지. 안 뺐어요. 잘했어요. 해도 됩니까? 네. 해봅시다. 그럼 이 상태 그대로 문제를 접근하면 돼, 안 돼? 우리가 지금 얘 무슨 값이 필요한 거지, 얘들아? 근데 이 상태로 바라보면 곱의 최소를 묻고 있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얘를 일단 뭐 해줘야 되는 거? 전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 나와? 얘하고 얘 곱하면 8 나오고요. 얘하고 얘 곱하면 그 다음에 얘 둘이 곱하면 그 다음에 얘 둘이 곱하면 xy분의 16입니다.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10이라는 값을 가진 거니까 우리가 누구의 최소만 찾으면 되는 거야? 뒤에 두 개. 얘의 최소를 찾을 수 있으면 그 최소값에다 누구 합해주면 되는 거? 10. 10 합쳐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얘 둘을 더한 것은 이 둘을 뭐 한 거? 곱한 거. 얼마야? 16. 루트 씌우면 4. 2 곱하면 8. 그럼 얘가 지금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얼마씩 나눠 가진다? 40 나눠 가진다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x, y가 얼마일 때? 4일 때. 4일 때 10 더하기 8이 돼야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18. 18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어? 네. 나중에 뭐 다시 문제를 풀리든가 하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61쪽까지는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습니다. 갔다 와서 코시 슈가르치 하고 일단 숙제